안녕하세요, 한킴입니다. 영상 몇 개 없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밥어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컨텐츠나 아니면은 제 영상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분 한 분 찾아오다 보니까 좀 색다른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이 저를 바라볼 때의 그 시선이, 레커 이태원점이 3층짜리고 그리고 홍대점도 2층짜리고 압구정에도 차리고 화장품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금수저거나 부자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없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고 그만큼 팀원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편뿐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이런 콘텐츠라기보다는 이런 그냥 말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들, 지금 이제 막 이용자를 따는 그런 분들이나 해외에서 밥을 배우고 싶은 분들, 레커를 보는 분들 등등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바버가 꿈이 아니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바버가 꿈이 아니었고 뮤직 프로듀서, DJ가 꿈이었어요. 약간 마틴 게릭스, 하드웰 이런 옛날에 일렉트로닉 뮤직이 되게 유행했을 때 DJ가 목표였는데 DJ를 또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작곡도 배워야 되고 이러길래 작곡까지 함께 했었죠. 그래서 작곡을 18살 때부터 한 7, 8년 정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곡을 하면서 병행한 게 이제 세일즈, 그 KT, SK 이런 통신사에서 세일즈를 했었습니다. 세일즈를 하면서 돈을 꽤 벌었죠. 그 어린 나이에. 엄청 많이 번 건 아니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삶을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집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패션을 좋아했으니 그때는 옷도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배우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돌이켜보니까 4년 동안 음악에 대해서는 한 게 없고 통신사에서 세일즈를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돈을 벌고 있었어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3년째였나?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해외를 나갈 것이다. 근데 음악으로 인해서 나가겠다도 있었죠. 음악으로 인해서 나가겠다도 있었는데 일단은 나는 해외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영어를 좋아했고 잘하진 못했지만 제대로 된 공부도 한 적도 없고 고등학교도 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그만두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다른 고등학교로 가려고 했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참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그러다가 남들과는 다르게 뭔가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끌리게 되었고 20살 초반 안산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놀 때 이태원에서 놀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랑 대화하고 그랬던 게. 그러다 보니 외국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밀라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거기 그 안산에서 핸드폰 판매하고 있는 게 어울리지 않다. 빨리 해외를 나가라. 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생각보단 어렵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게.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삶들 다 포기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야 되고 엄마 아빠랑도 멀어져야 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불안전한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음악을 8년을 했는데 난 정말 끝까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은 네덜란드가 EDM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테크노라는 게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K-팝이죠. 그 나라에 직접 가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올인을 한 거긴 하지만 사실 플랜 B가 있었죠. 만약에 잘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네덜란드의 그 스콜룸이라는 바버 스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음악을 포기를 한다면 이 스콜룸 바버에서 바버를 배워서 내가 바버로 한번 전향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플랜 B로 해놓고 플랜 B로 해놓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땄죠. 한국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외국에 가면은 이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역도 해놓고 공증도 만들어 놓고 하고 그때 제가 돈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26살 때. 유로로 따지면은 6천, 7천 유로밖에 안 돼요. 한국으로 따지면 그 나라 시세로 따지면 6, 7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간 거였죠. 그렇게 갔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DJ, 파티, 아카데미 그런 게 모두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계속 음악을 만들면서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력서를 한국에서 준비해왔어요. 한 100장을 복사해서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 타면서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중국 식당, 외국 식당, 바, 레스토랑트, 펍, 한국식 식당, 그냥 모든 곳에 다 이력서를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싶다. 왜냐면은 그 6천 유로가 떨어지면 저는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되게 간절하게 일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잘하지 못했고 좋아만 했을 뿐이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르죠. 그때는 영어를 정말 정말 못했고 알아듣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말하는 게 더 힘들었죠. 알아듣는 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듣긴 하는데 무튼 그렇게 한 50장을 뿌렸나요?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와요. 다 그냥 고맙다, 연락 주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연락이 오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연락 온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집에서 한 기차 타고 가야지 한 30분 거리인 그 스시 무한리필 매장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왜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집에서는 이제 음악을 만들고 하다가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그 EDM DJ 듀오인 베이스제커이라는 DJ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모든 DJ들도 다 모든 공연들을 못 나가니까 전부 다 이제 유튜브, 트위치, 이런 걸로 이제 자기들의 음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화들, 팟캐스트들을 이제 하거나 그러는데, 베이스제커이라는 그 그룹이 데모 세션을 하더라고요. 데모 세션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면서 음악을 들어보고 괜찮으면 내가 틀어주겠다. 이런 거를 했었는데,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곡 중에서 이제 들을 곡을 픽을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일 들어갔어요. 매일 들어가서 매일 링크를 이제 답글에다가 하다가 어쩌다가 제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제 노래를 들었죠. 제 노래를 들었는데 그냥 평범하다. It's nice, it's nice 이러고 하고 넘어갔는데 제 바로 다음으로 픽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은 장르를 하는 빅룸이라는 장르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3개월 공부한 17살 네덜란드 친구래요. 근데 노래를 들어봤는데 8년 동안 한 저의 이 작곡보다 16살이 3개월 동안 작곡을 공부해서 한 노래가 제가 들어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때 느꼈죠. 벽을 느꼈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모든 동요나 뭐가 됐든 주변의 소음들이 전부 다 일렉트로닉 하우스 뮤직인 그 네덜란드에서 자란 친구가 한 3개월이 이제 한국에서 8년 동안 한 제가 정말 아무런 기술을 익히지 못했다는 거에 벽을 느꼈습니다.
그건 정말 비참했어요. 내가 8년을 했는데 3개월 동안 공부한 16살, 17살 친구가 만든 노래가 더 좋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래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다 영어예요. 이 작곡이 한국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영어여서 프로그램을 쓸 때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이펙트, 효과, 등등등 툴을 쓸 때도 다 영어여가지고 다 이제 영어 공부도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한테 벽을 느꼈어요. 그냥 그 어린 친구한테 비교를 한 거죠. 제 스스로. 그 이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좋았던 점 하나는 딱히 좋다고 꼽자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했어요. 나는 포기하더라도 음악의 장르 원조인 나라를 가서 공부를 하고 포기하더라도 거기에서 포기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삼았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포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후회 없이 포기를 할 수 있었죠. 포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건 그건 포기가 아니죠.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때도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서 다행히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길을 잃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플랜 B가 있었죠. 그래서 플랜 B로 바버샵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바버샵은 문을 안 닫고 그 바버스쿨도 잠깐 문을 닫았다가 이제 다시 열었더라고요. 그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신청을 해놓고 제 계획은 이랬어요. 당연히 바버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하니 네덜란드 바버샵에서 일할 거라는 상상을 아예 안 했었고 제가 했던 계획은 스크론 바버샵에서의 수료증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인턴 생활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가자라는 게 이제 제 계획이었는데 거기 그 스시집에서 이제 한 명 한 명 친해진 친구들의 머리를 그냥 무료로 계속 잘라줬죠. 자, 나 이거 연습하니까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네가 내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흔쾌히 해주더라고. 왜냐면은 커트가 비싸요. 거기서 하면은 한 5만원, 6만원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무료로 계속 해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계속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친해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Your haircut is really suck. 너 헤어컷은 진짜 못 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장난 반, 진담 반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조언을 하는 게 내가 다니는 바버샵이 있다. 거기가 지금 직원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봐라. 잃을 게 뭐가 있냐. 너 어차피 거기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몇 개월 뒤에 한국을 가야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거고 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도전해봐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죠. 영어도 안 되는데 일단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2주가 지났나?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래도 또 연락이 안 와요. 전화했어요. 확인해보고 연락해주겠대요. 그러면 일주일 지났나?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 들고 한번 방문을 해보래요. 그래서 방문했죠. 영어로 How are you?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떨려가지고 거의 벙어리였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진지한 인터뷰를 들어가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뭘 성취하고 싶니? 너가 여기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너는 나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줄 수 있니? 내가 왜 너를 뽑아야 하니? 너의 장점이 뭐니? 단점이 뭐니? 를 영어로 물어보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답변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걸 어떻게 그 상황에 그때는 영어를 못했는데 도저히 머릿속으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나 영어 못한다. 지금은. 그래서 너에 대한 답변을 나는
이 구글 번역기를 써가지고라도 나는 대답을 하고 싶다. 그래도 괜찮겠냐 하니까 구글 번역기를 쓰래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이제 뭐를 성취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의 장점,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경험들, 뭐 등등등을 다 적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번역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을. 그리고 이제 면접 끝나고 고생했다,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죠. 왜냐면 어느 누가 인터뷰하는데 구글 번역기를 쓰면서 면접을 보나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진 걸로 알고 큰 기대를 안 가졌어요. 그냥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떨어졌다. 라고 그냥 확신을 하고 알바 하나 더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식당 알바를 하나 더 구했어요. 이 스시집에서도 일하고 한식당집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한 2주가 지났나?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버샵에서. 그러더니 지금 당장 너를 바버로는 채용을 할 수는 없지만 견습생으로 너를 채용할 수는 있다. 견습생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하고 견습생, 어프린턴스, 무급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냥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9시 반까지 바버샵을 가서 한 4시까지 바버샵에서 그냥 친구들 어떻게 머리 자르는지 계속 보고 바닥 쓸고 세탁기 돌리고 커피 주고 그런 잡다한 일들을 다 하면서 4시에 끝나면은 4시부터 10시까지 한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바버샵을 쉬니까 아침에 이제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엔 한식당집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주 7일을 일을 한 거죠. 그렇게 3개월을 하다 보니까 바버샵 대표가 너 일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아직도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타지에서 돈도 통장에 얼마 없고 알바를 안 하면은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에 바버 하나를 배우겠다고 3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배우면서 계속 내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인정받았다는 그 감정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제 주니어 바버가 시작이 됐죠. 하루에 1명, 2명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지금 보면 페이드도 완벽하지 않고 커트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의 모든 걸 쏟아부은 그런 하나의 작품들이었죠. 참 그게 이상해요.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데 진심을 다해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이쁘든 안 이쁘든 고객은 그걸 알아요. 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랐구나 아니면 대충 잘랐구나. 그 결과는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주니어 바버,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한테의 특권은 뭐냐면 그걸 이해해줘요, 고객들이. 아, 너는 배우는 중이구나. 그걸 이해해주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래서 팁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렇게 주니어 바버를 한 1년 하다 보니 시니어 바버까지 됐고, 시니어 바버를 하다 보니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점점 갈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이미 그 스코름이라는 바버샵이 굉장히 엄청 커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바버샵들이 다 앤틱한 그럴 때였어요. 그때가 2020년이었으니까. 막상 해외를 가보니까 앤틱한 데도 있고 그냥 무난한 데도 있고 깔끔한 데도 있고 엄청 많은 인테리어들과 엄청 많은 스타일들이 있는 거야. 그때 한국에서는 무조건 바버샵 하면은 포마드 이렇게 빡 아니면 슬릭백 쫙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거길 가니까 엄청 많은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브랜드가 맨스파이어라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맨스파이어 브랜드를 보니 굉장히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음을 먹었죠. 나도 저기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보스한테 말했어요. 나 더 성장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슬퍼하기도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맨스파이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딱 운이 좋게 원래 맨스파이어라는 그 브랜드가 영국 건데 딱 제가 그 맨스파이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시점에 그 브랜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론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무 시간이 8시부터 8시인데 저는 로테르담에 살았었고 그러면은 1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4,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책 읽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3개월을 일하다 보니 또 벽을 느꼈다기보다 이번에는 배울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벽을 느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이 맨스파이어 암스테르담 1호점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오디션 붙어가지고 라이브 노래 해서 되게 어렵게 들어간 거죠. 한국인 최초로. 정말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영국에서도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때가 제가 나이가 28쯤 됐는데 그때 맨스파이어에 들어와서 느낀 게 배울 게 아직 많구나. 내가 이걸 다 배우고 내 샵을 만약에 차린다고 하면은 난 한 40살에 차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왜냐면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정말 창의적이고 뭐 범접할 수 없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 커트 하나로 인해서 그런 걸 느끼고 그치만 저는 거기에서 이제 또 2년 3년을 하게 되면은 30 몇 살 해가지고 한국 오면은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너무 늦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맨스파이어라는 브랜드에서 한 3개월 일하고 한국에 왔죠. 제 사업을 하려고. 근데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말이 많나요? 이거 말하는 법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첫 비디오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정제해야 될 말들? 무튼 좀 더 말을 잘하고 싶어요. 잘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제 경험들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 일단은 여기까지 맨스파이어에서 일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